저 이제 45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연결과의 차이점이 뭔가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455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결합 대상 포함일 현재 투자 계열에서 소수주가 어떤 금액으로 취득했느냐 얘기인데 이것도 연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업 가치가 있고 피투자 계열에서의 순자산 공정 가치가 있고 순자산 장부가액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자,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있고, 자, 순자산 공정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있죠. 자, 연결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지배회사는 A사는 요 금액으로 산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소수주는 이 금액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산다고 했죠. 결합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이 사요. 그래서 이 영업권 가액 중에서 소수주주에 해당하는 영업권 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소수주주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런 표현을 안 쓰면은 용어가 자꾸 헷갈리니까 여기서 그냥 소수주라고 썼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 각주에도 써놨죠. 각주 2번에 결합회계에서는 소수주라는 표현보다 투자계열회사 이외의 지분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연결계를 기초로 해서 결합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소수주라고 썼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연결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456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결합 대상 포함일 현재 결합재무제 폐환발 피투자회사 계열에서의 순자산이란 결국 그림 8-5에 보시면 그것도 보시면은 연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결하고 같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57페이지에 오면 가로 3번에 보면 그러면 결합 대상 포함일에 인식한 투자 차익과 평가 차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얘기인데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영업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업권. 그 다음에 소수주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순자산 과소평가액이라고 했는데 이걸 평가차익이라고 얘기했죠. 이 평가차익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비용 처리를 했잖아요. 얘를 이제 비용 처리했죠. 재고자산은 매출원가로 기계장치는 감가상각비로 이렇게 각각 다 비용 처리해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소수주주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 소수주 지분에 해당하는 이 평가차익도 연결해서는 뭘 했냐면은 재고자산은 매출원가로 그 다음에 소수주는 감가상각비로 기계장치는 이게 다 처리했잖아요. 자, 결합에서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매출원가와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뭐라는 거냐면 자본위험과 직접 상계하는 거예요. 자본위험과 상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요 차이점을 하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수주주에 해당하는 순자산 과소평가를 생각할 때 연결에서는 다 비용 처리하지만 결합에서는 자본위험과 직접 상계한다. 요 점이 연결과의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일단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57페이지에 오면 그림 8-6을 보시면 그 위에도 이제 파란색 글씨로 써놨는데 파란색 글씨로 써놓은 걸 보시면 순자산 과소평가액에 대한 실현분 중 그게 뭐냐면 순자산 과소평가액 중 상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상가액 중에서 소수주 지분 해당액은 손익계산서의 관련 계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결합자본위험으로 상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림 8-6을 보시면 투자계열회사 지분과 소수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보시면 투자계열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평가차익은 당해 순자산이 실현될 때 비용 처리하지만 소수주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순자산이 실현될 때 결합자본위험과 상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과소평가액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재고자산 과소평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죠. 이렇게. 그 위에 간단한 사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457페이지에 오시면 두 번째 줄에 예를 들어 놓은 게 보시면 예를 들어 결합대상 457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결합대상 포함일 현재 피투자계열회사의 대체배상 재고자산이 100원, 공정가치가 200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소평가액이 100원이잖아요. 이 과소평가액이 100원일 때 자, 지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지분율이 몇 퍼센트냐면 자, 지분율이 이제 얼마냐면 60%라고 해보자라고 그 밑에 파란색 글씨 바로 밑에 있죠. 투자계열회사의 지분율이 60%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수주주는 나머지 40%를 이렇게 샀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60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 얼마 되면 여기 4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생각할 때 다 팔렸다 그러면 2008년도에 얘는 60원을 생각하는 것이고 얘는 40원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2008년도에. 자, 우리는 투자수익과 자본계정을 상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뭘 계산하냐면은 이걸 계산하겠죠. 매출원가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연결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요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금액 100원을
뭘로 보내냐면 매출원가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매출원가 100원 이렇게 보내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자, 이게 제가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는 2000년에 그 금감원에 전화를 걸어봤었어요, 한번. 그 다음부터는 전화 안 해요. 이 자식들 그냥 확 그냥. 자, 결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고자산 100원이 있는데, 자, 매출원가로 갈 거는 지배회사 지분, 투자회사 지분만 매출원가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40원은 자본잉여금과에게 직접 상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러한 결합, 이게 이제 결합이에요, 결합. 결합을 이렇게 분기하는 거예요, 결합을. 자, 그래서 결합에서는 결합이 만들어진 게 1999년의 일이에요. 99년에 결합에 관한 주식이 만들어졌거든요. 98년인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98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우리나라의 결합재무제표 준칙이 처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2000년에 연결재무제표 준칙이 개정됐죠. 이게 이제 2000년에 만들어진 연결재무제표 준칙이에요. 연결 2000년. 이제 요 2000년 기준이 이제 지금 개정돼서 2007년도에 이제 개정된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예, 그랬을 때 원래 연결 준칙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얘도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됐었어요. 40원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소수주 지분으로 이렇게 쓰도록 했었어요. 처음에 공개초안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러면 이쪽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주 지분한테 가는 금액은 자본잉여금과 상기하는데, 여기는 소수 지분이 자본잉여금, 자본금, 이익금과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전화 걸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사례가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연결기준서만 읽어보면 회계 처리를 못해요. 연결준칙만 읽어보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근데 그때 이제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냥 매출원가 100원, 재고자산 100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막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느냐. 그랬더니 저야 뭐 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예? 뭐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과 결합은 똑같은 거라고. 그게 뭐가 다르냐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르냐고. 똑같이 하는 거지. 연결도 이렇게 하는 거고 결합도 이렇게 하는 거고 똑같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책을 안 냈어요. 원래 안 믿거든요, 사람들을. 예? 책 냈으면 완전히 바보 될 뻔했잖아요. 그 책을 안 내고 있었어요. 예, 책을 그래도 사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내고 있었어요. 안 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례를 발표했거든요. 사례를 발표했는데 사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연결은 결합은 이렇게 하는데 연결은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만 저번에 얘기할 때는 두 개 같은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둘은 원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저번에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결합하고 연결이 같은 겁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그래서 같은 거 아니죠. 이름이 다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화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믿기로 했죠. 절대로 안 믿기로 했어요. 네버. 그리고 나서 2002년쯤인가 무형자산 기준서가 나와서 이제 한국회계 기준으로는 좀 다르겠지. 한국회계 기준에다가 또 질문해봤어요. 이때 무형자산을 생각할 때 누계획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직접 차감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게 기준에 없었거든요. 그 기준에 없고 결론 도출 근거에만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결론 도출 근거를 그 중급회계책 밑에 각주에다 써놨는데 그 문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직접법을 하는지 간접법을 하는지 그 설명이 없다고 기준에는. 지금도 없어요. 근데 이제 다들 이쪽 사람들은 옛날부터 직접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책을 써야 되는데 궁금해 어떻게든지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담당한 사람을 알고 있대요. 그러냐고 자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이게 직접법입니까 간접법입니까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직접법이란 게 이제 누계획을 안 쓰는 방법이죠. 간접법은 이제 누계획을 쓰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간접법이에요. 간접법입니까? 직접법입니까? 그랬더니만, 글쎄, 그게 기준에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둘 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만, 그게 기준에 없었어요. 그러면 직접법을 하는 겁니까? 옛날처럼? 그랬더니만, 아니요. 그, 간접법이라는 게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간접법이군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다들 다 전 세계적으로 다 직접법만 사용해서요. 그러면 직접법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긴 한데, 간접법이, 그럼 둘 다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건 기준에 없어갖고. 그래서 제가, 에이, 미친놈들아. 관둬라. 그래서 그냥 끊어버렸어. 아니, 지가 만든 것도 그러고 앉아있는데. 아니, 지가 만들면 지가 그냥, 아니, 이게 무슨 책임질 일이라고. 그쵸? 그냥 그렇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더 황당한 얘기 해줄까요? 어떤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 것 같아서. 어떤 사람 있어요. 저하고 친한 사람 아니에요? 나하고 자주 통화한다는 그 인간은 아니고, 희한하네, 누구랑 통화하는지. 저는 늘 누구랑 통화를 할까요? 이렇게. 참 희한하네요. 혼자서 통화했나? 요즘 그 공해가 심해갖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는데 전화를 했다 그러고. 제가 정신 이상인지도 모르죠. 받아놓고도 기억이 없는지도.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인데. 항상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미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하나는 미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하자보수 회상이 있어요, 하자보수 회상. 제가 얘기했나요, 저번에? 하자보수 회상 안 했군요. 어디다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자보수 회상이 요거를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원가로 처리했던 적이 있어요. 공사원가로. 기준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 한국회계기준원이 교육을 했는데, 기준원이 교육을 하면서, 그 일반인들을 생각하고 교육을 했다고요. 교육을 하면서, 여기 한국회계기준원도 자기네도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다 교육을 했어요. 교육사업 한답시고.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무진장 몰려갔어요. 기준을 만드는 데잖아요. 공식적인 견해를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거기 갔어요. 그래서 그 기업해 준 강의하는 모든 그 사설 단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망했었어요. 기준 만드는 데서 직접 강의하겠다는데 딴 데를 어디 가겠어요. 딱 한 번 가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 여기 안 가죠. 왜냐하면은 뭐 물어보면은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실례가 이건데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요 이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글쎄 이론적인 게 뭐냐 그랬더니 이론적으로 잘 판단하셔갖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무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게다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한국회계기준은 답변 안 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회사들이 미칠라 그래요. 제가 뭔 얘기하면은 질의해 보시죠 이러면은 답변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아니 질의해 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니 그럼 전화 통화하면 문서로 보내서 질의를 받으세요 답변을 그랬더니만 문서 그 질의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답변 안 할 거니까 문서로 보내지 말라고. 뭐 이런 거지 같은 데가 있어요. 어디나 다 회원단체들은 다 그래요. 나중에 공인회계사 회에다 등록할 거잖아요. 네? 저거 개판이에요, 저거. 요번에 회비만 3배 올렸나 4배 올렸는데 저거 개판이에요, 저거. 저거 정리해야 돼요. 응? 자격증 단체들도 복수단체 허용해야 돼요, 저거. 네? 저 복수단체 허용하면 다 탈퇴할 거예요. 예. 왜냐면은, 아무튼 간에 저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진행률에 따라서 한다고 교육까지 다 했다고요. 이 자료도 제가 다 보고 다 봤어요. 근데 그냥 진행률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만 진행률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을 제가 알아요. 물론 저도 알아요. 근데 저하고는 잘 통화 안 해요. 별로 안 친하니까. 알기는 하는데 옛날에 대학원 같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잘 통화는 안 해요.
근데 이게 전화를 하는데 참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물어보려는데 그래서 아니 뭐 직접 물어보지 왜 또 그렇게 돌려서 물어봐 그랬더니만 아니 아무튼 생각난 김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 하자보수의 산액을 진행률에 따라서 보내는 게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그랬더니만 진행률에 따라서 보내는 것처럼 기준서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러길래 그렇게 쓰여져 있지. 그랬더니만 근데 왜 책에다 그렇게 안 썼어? 그런 게 저보러 그래서 확실하게 문구화가 안 돼 있어서 문서화 되기 전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 옛날 걸로 써야지. 그랬더니만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회계조는 아는 사람 있잖아요. 전화 걸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대요. 거의 문서 교육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혼자만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전화 걸어보서 다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논란이 됐었죠. 이게 벌써 한 5, 6년 전 일이니까 서로 막 논란이 된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고쳐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혼자만 외롭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회계기준 적용의견서를 발표했어요. 적용의견서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렇게 발표했어요. 완성연도에 보낸다. 이러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바보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나중에 회계사가 되셔갖고 전화를 걸어갖고 전화로 확인하지 마세요. 그들은 나중에 책임 절대로 안 져요. 국세청 콜센터가 있죠. 전화로 물어보면 안내해주겠다는 데잖아요. 첫 전화를 걸면 처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것은 국세청의 공식 답변이 아니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그냥 의견만 표명해준다 그 얘기예요. 절대로 여기서 따라서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안 냈는데 혹시 나중에 가산세를 내거나 그러면 우리 국세청 책임은 아니다. 이게 공식적인 견해예요. 제 앞에. 첫 번째 견해가 그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무조건 문서화해갖고 그걸 증거자료로 첨부해야 돼요. 나중에 실무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화번호 그랬다더라 뭐 그러면 아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 전화 걸면 다 좋게 해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뭐 그냥 그러고 말아요. 왜냐면 그들도 대부분 다 회계사기 때문에 실무를 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그냥 그러고 말아요. 나중에 문제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언제? 이런다고. 원래 다 이 바닥에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서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믿고 안 썼더니만 이 자식들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다른 것이 요거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예제 1번에 보면 투자 차익과 평가 차익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거기 보시면 458페이지원 제일 밑에 보면 거기 계산이 되어 있죠. 계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 단순 합산액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앞에서 했던 그 연결해서 얘기했던 2장에, 3장에 있는 그 문제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다만 결합대상 계열회사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보실 때 나중에 어디 있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은 거기 있는 그 문제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137페이지에 있는 예제 3번이 있어요. 137페이지는 예제 3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답이 뭐가 틀린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똑같은 거예요. 금액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똑같이 해보면은, 거기 이제 안보는 다 잘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 자, 이제 재고자산부터 이렇게 쭉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은, 결합 대상 포함 1년제 차이를 배분하라는데, 배분하는 방법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투자평가 차익을 계산해 보시면, 자, 14만원에다가, 10만원 플러스 2만 5천원에 자본은행 곱하기 80포인트를 곱하면은 이제 4만원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재고자산이 있고, 거기 토지가 있고, 뭐가 있냐면 기계장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소평가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소평가액이 얼마냐면은 만원, 2만원 이렇게 돼 있죠. 만원, 2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뭘 계산하냐면 투자계열회사 지분이 이게 80%죠. 소수주주가 이게 2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8,000원이고, 이게 8,000원이고, 이게 얼마냐면 이게 16,000원이죠. 그러면 이게 2,000원, 2,000원, 4,0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4,000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금액이 영업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냐면은 요 금액이 4만원이 되는 거니까 여기 8,000원이 되죠. 그래서 여기 4만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쪽은 얼마 됐냐면 요 금액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여기 8,0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삼각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 이렇게 삼각을 하죠. 자, 삼각을 할 때 재고자산이 어떻게 삼각되냐면은 그 재고자산이 가로 1번 절에 오면 가로 2번 절에 오면 재고자산 다 팔렸고 기계장치는 5년, 토지는 2010년에 팔렸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보면 되죠. 2008년도만 해보면 얘가 8,000원, 이게 2,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토지는 아직 안 팔렸고 2010년에서 팔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몇 년간 상각하냐면은 5년간 상각하니까 5년간 상각하게 되면 이게 3,200원이 되죠. 5년간 상각하게 되면 800원이 되죠. 영업권은 10년간 상각하니까 얘는 800원이 돼요.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2,8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할 때, 자, 일단 두 개를 더해놓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거기 재고자산이 있고, 자, 토지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돼 있어요? 기계장치 순액이 있죠. 기계장치 순액. 그 다음에 영업권,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영업권, 자,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영업권 상각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결합 자본잉여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본잉여금 하나를 더 쓴 거예요. 그쪽하고 차이점은. 그러면 이제 두 개는 A사와 B사의 재무제표를 일단 더해놓고 시작하잖아요. A사와 B사를 일단 더해놓고 시작하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떤 금액들을 가감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저 연결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연결. 자, 연결을 할 때 어떻게 더했냐면은, 자, 재고자산 부분이 저기 얼마예요? 10,000원을 플러스해서 저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10,000원이 상각되니까 곧바로 10,000원을 상각했죠. 10,000원을 상각하면서 매출원가에다가 10,000원이 이렇게 추가됐던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들어가는 것만 10,000원만 이렇게 늘리면 되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여기 20,000원 이렇게 늘리고, 자, 감가상각비로 4,000원을 계산했죠.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4,000원이 늘어났던 거예요. 자, 영업권이라는 것은 여기다 8,000원을 계산했는데 8,000원 중에서 800원이 상각됐으니까 무형전산상각비가 이게 800원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거 비용 처리했던 것이 여기 비용으로 쭉 온 거예요. 자본이용은 없고. 자, 이제 결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결합을 생각해 보시면, 자, 결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재고자산이 자, 10,000원 과소평가를 더해요. 그 다음에 곧바로 상각이 되죠. 이렇게. 상각이 될 때, 요 순자산 과소평가에 상각이 될 때는 매출원가로 가는 거는 투자회사 지분만 가고 소수주 지분은 어디로 가요? 자본이용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본이용과 직접 상계하니까 이게 2,000원을 이렇게 직접 상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토지 부분이 있어요. 자, 토지 부분이 있는데 자, 토지 부분은 여기다 10,000원을 계산하게 되죠. 이렇게. 자, 상각한 건 없고. 자, 기계장치는 여기다 20,000원을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 상각할 때 4,000원을 상각하는데 이 4,000원 중에서 3,200원은 감가상각비로 가고, 자, 3,200원은 자본잉여금과 상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3,200원이 아니라 800원은 여기 자본잉여금과 상계하는 거예요. 직접. 그 다음에 영업권이라고 하는 금액은 여기다 8,000원을 더하고 여기다 800원을 빼죠. 걔는 영업권으로 그냥 800원을 계산하죠. 예? 소수주 지분 거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 여기다 자본잉여금 쪽에 여기 뭐가 써지냐면은 순자산 과소평가액이 써지는 거예요. 이거 8,000원. 예? 8,000원. 얘를 뭘로 처리하냐면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요. 자, 얘를 뭘로 처리하냐면 자본잉여금과 직접 상계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이 차이점만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차이점이 뭔가를 잘 보시고, 예,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차이점이. 자, 그러면 이제 그 460페이지에 오면, 그러면 결합단계 순위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 얘기인데, 자, 결합단계 순위를 계산할 때, 연결단계 순위과 결합단계 순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게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예를 들어놨는데 460페이지에 자, 어떤 예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된 거죠. 자, A사가 있고 A사의 독립이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B사의 독립이익도 이렇게 쭉 돼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자, A사의 독립이익과 B사의 독립이익이 있는데 거기 자료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미실현 손익까지 다 포함해서 461페이지 오면 제일 밑에 2번에 가로 1번을 보시면 41,000원, 31,000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41,000원, 31,000원 이 금액은 단기순이익에다 지분법이 빼고 미실현이 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연결된 것 중에서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 있죠.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은 41,000원 플러스 자, 31,000원에 지분율 80%를 곱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상가액을 뺀 거잖아요. 자, 상가액이 얼마냐면은 거기 461페이지에 오면은
해답 1번에 가로 3번에 투자계열회사 상가액이 2007년도에 13,000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13,000원을 빼게 되면 이게 지배회사 지분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소수주 지분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요 31,000원에다가 20%를 곱하고 마이너스 상가액을 빼죠. 소수주 지분에 대한 상가액이 얼마냐면은 거기 보시면 8,000원이 돼 있으니까 이게 8,000원을 빼면 되는 거예요. 8,000원을. 자, 그러면 결합단계 순이익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결합단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목표라고요, 원래. 이게 그래서 원래 연결단계 순이익과 결합단계 순이익이 같은 건데 문제는 소수주주에 대해서 상각하게 되는 요금액을 결합에서는 자본잉여금과 직접 상계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자본잉여금과 직접 상계를 하게 되니까 요 부분을 빼고 계산해야 된다고. 요 부분을 빼고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돼요. 41,000원 플러스 31,000원 마이너스 13,000원 이렇게 계산된다고요. 이렇게. 어차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00%가 되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결합단계 순이익이 거의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 지분율에 관계없이 결합은 지분율을 100%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지분율이 100%인 경우가 결합단계 순이익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 지분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분율을 100%라고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하게 되면 결합단계 순이익 딱 계산돼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A사와 B사의 단계 순이익에다가 곱하기 80%를 곱하고 이렇게 상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이게 연결해서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결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책들 보면은 이 상가액이라는 걸 요 안에다 넣어서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 안에다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결합단계 순이익 계산할 때 이렇게 지분율의 차이만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요.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다시. 이게 그래서 상가액을 별도로 빼는 게 연결과 결합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이 지분율이 자 100%라고만 하면 그러면 결합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합단계 순이익을 계산하라 해도 아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다 같은 거죠. 그래서 460페이지에 보시면 460페이지에 보면 재료염원 결합단계 순이익을 계산할 때 투자계열회사 독립이익, 그 A사 이익이에요. 플러스 B투자계열회사 독립이익, 그 B사 이익이죠. 거기다가 지분율 그냥 100%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평가차익 상가액은 투자계열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상각을 할 때는 얘는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얘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만. 예.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에다가 그냥 지분율이 100%인 것이다. 이 생각만 하시면 계산할 수 있어요. 자, 462페이지에 보시면 결합대처표에 자본 항목이 있는데 자, 자본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합에서는 이제 연결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소수주 지분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아주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소수주 지분의 해체 이랬어요. 이거 너무 과격한 표현인데.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그림을 보시면 소수주 지분이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나? 그 소수주 지분에 이루어져 있는 구성 내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시면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소수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종속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에 종속회사의 자본금 자, 플러스 자,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순자산 장부가액이 있는데 여기다가 지분율 곱하는 거죠. 자, 지분율 20%를 곱하고 20%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순자산 과소평가액중 순자산 과소평가액중 미상가액을 이렇게 더하고 여기다가 그 미실현이익을 이렇게 뺀 거예요. 상향 판매로 인한 미실현이익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소수주 지분이에요. 이 소수주 지분에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밑으로 그려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걸 뭐 여기서 이제 옆으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뭘로 가느냐? 원자본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본금. 그 다음에 여기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디로 가느냐? 이건 자본잉여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디로 가느냐? 얘는 이익잉여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자산 과소평가점 미상가액은 어디로 가냐면 얘는 자본잉여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실현이익 곱하기 지분율 어디로 가느냐? 얘는 이익잉여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작성했던 연결해서 얘기했던 자본금이 있었죠.
연결해서 했었던 연결 자본이익이 있었죠. 연결해서 했던 연결 이익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결합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요게 결합 자본이익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걸 더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연결 이익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합 이익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주 지분만 이게 해체하기만 하면 답이 돼요. 그렇죠? 예? 나중에 2차 문제집에 보면 제일 끝에 문제 있어요.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간단하게 계산된다. 그렇죠? 이게 유일한 차이예요. 이게. 소수 지분을 회체하고 여기서 있는 순자산 과소평가액을 자본이익과 직접 상계한다. 이게 가장 유일한 차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463페이지 오면 그러다 보니까 가로 2번에 있는 결합자본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하는데 자본금이란 거기 박스에 보시면 투자계열회사의 자본금, 그게 이제 지배회사잖아요. 지배회사의 자본금에다가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금, 그게 이제 종속회사죠. 종속회사의 자본금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곱한 거예요. 소수지분율. 그래서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요거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자본금 곱하기 지분율,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차이가 난 것만. 그리고 박스 바로 위에 써 있잖아요. 연결대처표와 다른 부분은 청색으로 표시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가끔씩 인쇄를 할 때 다른 색으로 인쇄를 하죠. 옛날에 그 김민환 씨가 다음 그림에 파란색을 보면 파란색이 선을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을 보면 이러면서 설명을 막 해놨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노란색으로 인쇄해 놓은 거예요. 파란색이 없잖아요. 이게. 참. 자, 464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결합자본이익이 있는데 이 결합자본이익도 연결자본이익에다가 소수지분 중 자본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것이다. 그렇게 됐죠. 그게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뭐 그 산식은 이해할 필요 없어요. 산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결해서 요 금액을 다 계산해 봤으니까 거기다가 얘네들만 더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만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순서대로. 결합이익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465페이지에 오면은 예제 3번이 있는데 결합대차절폐 자본이라는 게 있죠. 요구사항에 보시면 요구사항 1번과 2번이 되어 있는데 2008년 12월 31일 현재로 표시될 자본금, 결합자본이익, 결합이익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계산할 거는 주식 취득의 차이를 먼저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식 취득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 취득의 차이를 계산해 보시면 거기 2007년 1월 1일 날 B사 주식의 80%를 샀죠. 그러면 14만 원에 14만 원에 산 거예요. 그때 종속회사의 자본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자본잉여금 만 원, 여기다가 이익잉여금을 더한 거죠. 이익잉여금이 얼마냐면 이익잉여금이 2만 원을 더한 거예요. 여기다가 80%를 곱했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됐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그 466페이지에 오면 36,000원이라고 계산돼요. 자, 이제 과소평가액이 뭐가 있냐면은 재고자산과 기계장치가 만 원과 만 원이죠. 자, 재고자산과 기계장치가 이제 과소평가액이 얘가 만 원, 얘가 과소평가액이 이게 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지분율 80%를 곱하죠. 자, 소수주가 20%를 곱하겠죠. 자, 2007년이니까 2007년 1월 1일 날 지배권을 획득했다니까 회계연도에 두 번에 걸쳐 상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고 2007년, 2008년 이렇게 상각되는 거죠. 그런데 80%니까 여기 8,000원이고 여기 8,000원이죠. 16,000원이니까 영업권이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6,000원 이렇게 됐죠. 여기는 이제 2,000원이 됐고 여기 2,000원이 됐고 자,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그래서 여기 4,000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각을 해야 되는데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 1번 재료면 다 팔렸고 기회장치는 4년 이렇게 됐죠. 다 팔렸고 자 4년씩 2,000원 2,000원 자 다 팔렸고 자 400원 400원 500원 500원 이렇게 됐죠. 자 영업권은 10년간 상각하니까 여기 2,000원씩에 상각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본금, 결합자본잉여금, 결합이익여금을 계산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자본금이 있어요. 자 자본금이 있는데 자 연결 쪽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연결에다가 자 소수지분으로 가산되는 금액 이걸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연결 쪽을 먼저 계산해 보면 자 자본금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자본위험이 얼마냐면, 자, 자본위험이 거기 보시면 4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을 더한 거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증가한 게 있다면 안 되는데, 거기 있는 금액은 전부 다 종속회사의 자본위험 때문에 증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24,000원을 이렇게 더했죠. 이렇게. 종속회사의 자본위험이 지금 기말에 4만 원이니까, 요게 4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취득일 이후 증가한 금액이 3만 원이니까 3만 원 곱하기 80% 24,000원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익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죠. 개별 재무제표사의 이익위험이 연결 이익위험이라고. 그래서 그게 2만 얼마 된 거예요? 이게 15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소수지분으로 갈 금액이 얼마인가? 소수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종속회사의 자본금 10만 원에다가, 그렇죠? 플러스 거기는 자본위험이 얼마냐면 4만 원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자, 이익위험이 얼마냐면 이익위험이 거기 종속회사 이익위험이 5만 원 있잖아요. 5만 원에다가 여기다 곱하기, 자, 지분율만큼 이게 곱했던 금액만큼을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종속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이죠. 자, 플러스 미상가액이 얼마냐면 4,000원 중에서 요거 두 개 합해서 3,000원이 상각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뭘 더해야 되면 여기다가 미상각잔액을 더해야 되잖아요. 자, 미상각잔액이 지금 얼마냐면 4,000원에서 자, 3,000원을 뺀 1,000원만큼이 미상각잔액이 된 거잖아요. 여기다가 기말연재 미실현이익이 있는데 가로 3번에 보면 B사가 계상한 미실현이익이 4,000원이 있으니까 미실현이익은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미실현이익 곱하기 지분율 20%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 플러스 미상각잔액 마이너스 기말연재 미실현이익 곱하기 지분율. 자, 그 중에서 요 순자산 과소평가점 미상각잔액은 자본위험으로 보내고 여기는 요거 이익위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익위험으로 보내고 미실현이익은. 그러면 자, 요만큼이 결합자본금, 요것이 결합자본잉여금, 요것이 결합이익잉여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수지분을 해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연결만 잘 하시면 결합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는 467페이지에 있는 거기는 답은, 저걸 한 거예요, 저거. 뭘 한 거냐면은, 여러 기간이기 때문에 그 복잡한 산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방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해놓으니까 좀 더 어렵죠. 무진장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요 15만 원이, 연결 이익염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149점 만점으로 보자고. 그 얘기했잖아요. 자, 468페이지에 오면 제3절에 오면 자, 결합제거분계가 있어요. 자, 결합제거분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자, 연결제거분계를 먼저 하나씩 써보세요. 써보고 해야지 이거를 뭐 다 일일이 하나씩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거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자, 하나의 그 연결제거 분계하고 결합제거 분계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해보면 되는데, 자, 연결제거 분계에서, 자, 거기 준비 단계하고부터 쭉 돼 있죠. 연결 분계를 먼저 해보세요. 연결 분계에서 첫 번째, 자, 준비 단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거하고의 차이점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당금을 수령했을 때 여기 이익잉여금, 여기다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여기가 소수주 지분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분법 자본변동을 자본위험으로 대체하는 분기 있었죠. 다 똑같아요. 이게 지분법 자본변동이라고 하는 금액을 여기다가 자본위험이라고 대체하는 분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의 제거를 생각해보면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의 제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 가지 분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매출과 매출원가의 상계 제거 이렇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자, 매출원가 미실현손익이 있다면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에 미실현된 게 있으면 차변의 투자주식, 대변의 매출원가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상향 판매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죠. 투자주식, 자, 소수주 지분, 대변의 매출원가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기계장치 거래가 있었죠. 자, 대변에 감가상각비가 있었죠.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전기분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투자 수익, 상향 판매로만 소수주 지분, 그 다음에 여기다 감가상각 노계 이렇게 됐죠. 전기의 기계장치 거래가 있었는데 올해 회계 처리한 거.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채 거래가 있는데 사채는 다 영어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사채. 자, 사채 순액으로 계산해보면, 뭐, 그냥 다 해보면, 여기 만기 보유증권, 여기다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렇게 되잖아요. 다 영어로 만들면 되니까. 여기 상향 판매였다, 전기분이었다 그러면 투자 수익, 소수주 지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물론 하향일 수도 있고 상향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가 있죠. 자,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를 이제 써보면 여기다가 자본금, 자, 여기다가 자본잉여금, 여기다가 이익잉여금, 여기 재고자산, 건물, 기계장치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업권 이렇게 써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100 이게 편하죠. 이게 뭐 복잡하게 할 거 뭐 있어요. 어차피 다 대충 하는 건데. 소수주 지분, 여기 지분법 적용 투자 수익이 되면은, 자, 소수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요금액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거잖아요. 자, 그냥 1년 더 지났다고 치고, 그냥 마음 맞고 노계획을 하나 더 써주죠. 1년 더 지났다고 치고, 그러면 10년간 상한다 그러면 1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지분율 곱한 게 여기 소수주 지분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요. 소수주 지분이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과 기계장치 이런 걸 다 삼각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재고자산이 팔리면, 자, 매출원가 다 팔렸어요. 자, 100원, 대변에 기계장치 100원. 재고자산 100원 이렇게 분기하죠. 자, 감가상각비 10원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 10원, 대변에 노기액 10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10원. 자, 영업권 상각비가 얼마냐면은, 자, 상각비, 이거 뭐 그냥 10원이라고 해보세요. 대변에 영업권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네 번째로, 자,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서 금액을 여기다 소수주 지분으로 이렇게 계정 대체를 해놓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연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분기를 쭉 해본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결합은 소수주 지분을 표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소수주 지분을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자, 여기는 얘도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는 얘도 표시하면 안 돼요. 자, 얘도 표시하면 안 되죠. 자, 얘도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얘도 표시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뭘 써야 돼요? 아니, 다 얘기했잖아요. 자, 소수주 지분은 자, 순자산 과소평가액 곱하기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 플러스 과소평가액에 대한 미상각잔액 플러스 그 다음에 기말연재 미신원이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다가 자본금 때문인 건 자본금, 자본이익금 때문인 건 자본이익금, 이익금 때문인 이익금, 네? 순자산 과소평가액은 자본이익금 다 나눴잖아요. 얘가 이렇게. 그럼 얘가 뭐 때문인가?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이익금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뭐라고 써요? 이익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100원이면 자 이게 80원, 2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개해 놓으면 더럽게 안 좋잖아요. 보기에. 그렇죠? 보기에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네팅해서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80원이라고 이렇게 네팅해갖고 그게 다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100원 이렇게 소수주 지분인데 얘를 네팅해서 이익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이렇게. 자, 그러면 내부거래와 미실현 손익에서 소수주는 다 뭐예요? 원래 이익금이었다고 얘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도. 원래 얘가 이익금인데 이 자식들이 다 그 지분법 한답시고 별짓거리를 다 했잖아요. 근데 소수주부 나도 할래 이러면서 지도했죠. 지가 지분이 얼마나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오해를 A사가 B사의 지분을 90%를 갖고 있어요. 그럼 소수주가 한 주를 갖고 있거든요. 소수주가 10%를 갖고 있죠. 그럼 또 이렇게 오버하는 사람도 있어요. 10%가 무슨 지분법이야. 중대한액이 있을 때 하는 거지. 20% 넘을 때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소수지분은 매우 건방져요. 네? 유세윤이에요. 유세윤. 그 시간방 유세윤이에요. 시간방. 어떻게 시간방이란 말을 생각했는지. 유세윤이에요. 얘는 한 주만 있어도 해요. 지분법을. 가끔은 지분이 없을 때도 하네. 그러니까 이 지분율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얘가 뭐였어요? 둘 다 이익금이었잖아요, 원래. 근데 지분법 한답시고 그 짓을 한 거죠. 원래 뭐였겠어요? 이익금이었죠. 이거 대신에 이익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계가.
자, 여기 뭐가 됐어요? 요거 대신에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거 대신에 뭐라고 써요?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쓰면은 답이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얘를 보세요. 얘를 소수주지분. 자, 얘는 표시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얘는 뭘 써요? 발생 원인별로 표시하는 거죠. 여기다가 지분율 20%를 곱해서 지금 소수지분이 된 거잖아요. 그럴 때 자본임금 때문인 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 자본금 때문인 건 자본금 20원 이렇게 쓰죠. 자, 여기 자본잉여금 때문인 건 자본잉여금 얼마로 써요? 20원이라고 쓰죠. 여기 이익잉여금 때문인 건 이익잉여금 20원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원래는 이거 다 해갖고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해서 소수지분이라고 써야 되는데 결합에서는 소수지분을 표시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개별적인 과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순자산 과소평가액이 100원, 100원, 10원 이렇게 했으니까 190원이 있었잖아요. 190원에다가 20%를 곱하게 되면 38원이 되잖아요. 38원은 뭐라고 썼겠어요? 얘는 자본잉여금이라고 쓴다 그런 얘기예요. 38원을. 그죠? 이 38원이라는 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에 대한 지분에 자본잉여금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기할 때 양쪽에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걸 더럽게 싫어하거든요. 완전히 그냥 결벽증 같잖아요, 결벽증.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있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80원만 쓰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이 있으니까 여기도 80원만 써요. 이렇게. 여기도 똑같은 금액이 있으니까 여기도 80원만 써요. 이렇게. 예?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대변의 자본잉여금은 38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회사의 자본을 여기다 쓸 때는 종속회사의 자본 곱하기 지분율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재고자산, 순자산, 과소평가를 써서 거기다 소수지분의 대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분계를 딱딱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100%를 다 써놓고 발생 원인별로 자본잉여금,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지나고 나면 다 네팅이 돼갖고 분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뭐라고 했어요? 자, 투자평, 순자산, 과소평가액을 생각할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직접 비용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본잉여금과 직접 상계한다고 했죠. 그 생각 하나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보내면 안 되고 그 중에서 20원은 자본잉여금과 상계하죠. 자, 감가상각비 중에서 8원이 있으면 그 중에서 2원은 자본잉여금과 상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계정이 없으면서도 나눠야 된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얘가 뭐예요? 이익잉여금 때문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익잉여금이죠. 예? 그래서 분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에서는 4번 분계가 없어요. 그래서 1, 2, 3번 분계만 존재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 무진장 쉽다니까요. 연결만 하고 나면. 이게. 이런 걸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잘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이제 다 왔다니까요.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본문에 있는 얘기들을 뭐 하나씩 다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별 의미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예? 그 책이니까 그냥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다 써놓은 거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연결제곱계랑 다 똑같은데 소수주 지분이라고 나오는 데만 발생 원인별로 나눠서 쓰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예? 순자산 과소평가를 생각할 때 그 비용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 얘기도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뒤에 가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 그 475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6번에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잠깐 보시면 A사는 2007년 1월 1일 날 B사 주식의 50%를 8만 원에 취득하고 결합대상 계열에서 포함시켰다. 결합대상 포함일 현재 B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11만 원이며 공정가치와 다른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그래서 자료가 나와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순자산 과소평가액을 배분하는 거잖아요. 자, 2008년도에 연결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결합재고분계를 해봐라 그랬는데 거기 가로 3번에 보면 자, 2008년 말에 거기 투자 주식 금액 있잖아요.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자, 지분법 이익을 취소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지분법 이익을 취소해야 되는데 자, 준비 단계에서 자, 준비 단계가 있었죠. 자, 준비 단계에서 차변에 자, 지분법 이익이라고 쓰고 대변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서 지분법 이익을 일단 취소를 해요. 거기 가로 3번 자리에 보면 2008년도에 지분법 이익이 11,000원이니까 11,000원을 일단 취소하고 이렇게 쓰죠. 자, 두 번째 내부거래와 미실현 손익의 제거는 여기 없으니까 그건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 주식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 있는데 상계 제거를 이제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투자 주식이 얼마가 됐어요?
거기 보시면 2008년도에 97,000원에다가 11,000원을 빼게 되면은 이게 얼마 되냐면 얼마 된가요? 11,000원을 빼게 되면 86,000원이 됐죠. 86,000원? 자, 투자주식이 86,000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자본금과 이익경험을 여기다 써야 되잖아요. 자, 자본금과 이익경험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익경험을 쓸 때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2008년 1월 1년제 자본금이 10만원, 이익경험이 3만원이잖아요. 자, 그냥 연결하듯이 이렇게 그냥 써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순자산 과소평가액에 토지하고 건물 두 개가 있었는데, 자, 토지와 건물이 있었죠. 자, 토지와 건물의 순자산 과소평가액이 가로 1번 절에 보면, 과소평가액이 10,000원, 건물이 20,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10,000원이고, 얘 20,000원이죠. 근데 토지는 아직 안 팔렸죠, 기초현재로. 그 다음에 건물은 전년도 거니까 일단 1년 동안 생각해야 되잖아요. 잔존연수가 5년이니까, 자, 여기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5년이니까, 여기 4,000원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이 얼마냐면, 영업권이 거기 4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0,000원이라고 계산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난 상태니까, 기초현재로는 얼마 되냐면, 얘가 9,000원이 되어 있는 이 상태인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분율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여기다가 요만큼을 가지고 이렇게 지분율을 곱하게 되면 소수주 지분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분율을 곱하면 소수주 지분. 그러면 소수주 지분이라고 계산되는데 그 중에서 자본금은 자본금 쓸 거고 이익금은 이익금 쓸 거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분율을 곱해서 지분율이 50%니까 여기 5만 원. 여기 지분율이 50%니까 15,000원 이렇게 쓰고 이쪽에다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요거 계산을 해보면 얼마 되냐면 3만 원에다가 26,000원이 되죠. 26,000원의 반이니까 13,000원이잖아요. 13,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여기다 자본이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계가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 그 476페이지에 오시면 네? 거기 왜 영업권이 8,000원이지? 예? 뭐라고요? 이 자식들이 왜 그따위로 생각해? 여긴 다 10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상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토지는 없고, 건물을 감가상각을 했잖아요. 감가상각비 누계액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누계액이 이게 4,000원이잖아요. 이걸 나누죠. 2,000원, 2,000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이익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영업권 상각비 나중에 계산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실무에 가시면은 이제 결합할 일도 있을 거예요. 따라 나서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네?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계법인에 대상그룹을 감사해요. 대상그룹. 미원그룹을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2002년인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2002년인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거기 그 누구 아냐고. 그래서 요거 감사하는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저희 바로 옆 팀에 있어서 갖고.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아, 이 사람 아냐고 그러길래 안다고. 왜 그랬더니만 아니 대상그룹을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회계법인에서 결합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도 작성 못하게 돼요. 결국. 왜냐하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뇌리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가서 결국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지금 실무에 있는 회계사들 중에서도 연결 못하는 회계사들 무진장 많아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을 해봐야 알잖아요. 근데 차츰차츰 잊혀져요. 이게. 그래서 뭐가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결점을 작성하는 거 보면은 뭐 틀린 것도 부지기수예요. 네, 그래도 저는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게 아니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그게 안 맞아? 그러면 아니 이게 아닌데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그랬어? 아이 그 몰랐네.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결합이죠. 연결이고. 근데 아무튼간에 뭐 요즘은 뭐 잘 하겠죠. 그게 다 10년 전 일이고 20년 전 일이고 그러니까 그때야 뭐 결합 재무제표가 중요한 재무제표도 아니었고 연결이 중요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에 가서 어차피 회사는 할 줄 모르고 요즘은 회사가 다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결합정보표를 작성한 사람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일당 얼마씩 줄 테니까.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겠냐고, 하겠냐고. 그래서 그냥 거절했어요. 싫다고. 그래서, 아니, 뭐, 가서 해보면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미쳤어요. 거기 가서 머리 아프게 그거 하고 있게. 지배구조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렇죠? 이게. 그래서,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희 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연결만 하면은 다 저한테 맡겼어요. 아, 당신이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잘하잖아. 나가봐. 아, 그걸 왜 내가 가야 되냐고. 그러면. 그럼 누가 가, 여기서? 그러면서 연결 대상 회사가 딱 두 개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내가 갈 테니까, 이 회사는 당신이 가. 그러면서 이 회사를 접으러 가라는 거예요. 이 회사와 이 회사를 비교해보면, 이 회사는 A사가 B사를 갖고 있는 이 형태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분율 100%예요.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A사가 B사를 하나 갖고 있고, 자, A사가 C사를 하나 갖고 있고, D사를 또 하나 갖고 있고, 이건 해외고, 예? 이거는 국내고, 이것도 국내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지분법 회사가 하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요, 그러면은, 뭘 같이 가, 혼자 가서 하고 와, 그러면. 혼자 가서 하는 거야, 혼자 가서. 그러면 아침에 딱 10시에 가면은, 잘 되시겠어요? 거기 대리가 와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 중으로 끝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얘기하거든요. 그냥 더 해놓으라고 다. 일단 두 개를 더 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더 해놓으라고. 더 해놔야 되잖아요. 더 해놓으라 그러면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채권 매출과 매입의 상계제거 했죠. 매출과 매출과 상계제거. 그러면 감사 보고서를 이 회사 것도 보고 이 회사 것도 봐야 되잖아요. 이 회사는 틀림없이 매출이 100원이래요. 근데 이 회사는 매입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매입은 80원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받을 돈이 200원이래요. 이 회사는 줄 돈이 150원이라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이럴 때 갈 때는 다 이 융통성이 필요한 거예요. 인사이트, 직관력을 가지고. 이런 데도 직관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식하게 또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이거 갖고는 또 밤새고 이래요. 제 아는 친구애가 있는데 참 나서기를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뭐 저는 친구라고 별로 생각 안 하는데. 나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나서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나서는 사람들 있죠. 어디서나 나서서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을 못하면서. 근데 얘가 어떤 신문에다 글을 하나 실었어요. 신문에다 글을 실었는데 자기가 회계사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에 딱 갔는데 그 인차지가 현금으로표를 작성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얘기하는. 근데 현금으로 작성하는데 이게 무진장 안 맞더라는 거예요. 원래 잘 안 맞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밤을 샜는데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밤을 샜는데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인차지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잘 안 맞는다고 그랬더니만 아니 뭐 줘봐봐 그러더니만 5분 만에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5분 만에 딱 맞추는데 자기는 거기서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충격받아갖고.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 신문 기사를 본 거예요. 우연히. 제가 신문 잘 안 보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연히 신문은 제목만 봐요. 그냥 보는데 한 1분 걸려요. 이렇게 쭉 넘기면 되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세상 사는 일이라서. 근데 그래서 그 글을 딱 읽어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속으로 이렇게 그래서 넌 늘 하수인 거야. 네,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거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자, 현금흐름표가 있죠. 작성하죠. 안 맞잖아요. 아무데나 안 넣으세요. 아무데나. 매출 채권의 증가에다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매출 채권의 증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액 안 맞는 걸 거기다 딱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그리고 밤 자면 되죠. 편하게. 다음날 인차지한테 갖다 줘요. 다 했다고. 그러면 인차지가 나를 믿으면 그냥 넘어가겠죠. 나를 안 믿으면 다시 작성해 보겠죠. 그렇죠? 안 믿으면 안 믿었다고 쳐보세요. 믿었다면 그걸 끝난 거잖아요. 안 믿었다면 다시 작성해 보겠죠. 옛날 일이에요. 요즘은 회사에서 다 작성해야 돼요. 요즘 작성 안 해준다고요. 옛날에는 저희 때가 저희 다 작성해 줬거든요. 회사 작성을 못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작성하는 게 더 편해요. 회사가 작성하면 그걸 수정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작성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다시 작성해 보겠죠. 작성했다가 금액이 안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한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이 금액이 왜 안 맞아? 그러면 딱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어젯밤에 맞았는데 왜 그러죠? 아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아니, 봐봐, 이게 안 맞잖아. 그래서, 이상하네? 어제는 다 맞춰놓고 잤는데? 이상하네요. 그게 왜 안 맞았을까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인차지는 두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얘한테 다시는 맡기지 않아야겠다는 의사결정을 하든가. 그러면 나의 삶은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편해짐. 그러면, 계속 시킨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밤을 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현금으로 이렇게 작성해도 돼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현금으로 중요한 재무제표는 대차표하고 손익계산서지 현금으로표가 아니거든요. 현금으로표를 아무리 작성해도 걔는 보충적 재무제표일 뿐이에요. 현대 발생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나중에 저렇게 하세요. 자, 477페이지 예제 7번은 내일 얘기를 해보죠.